일본은 내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대 올림픽 중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개막 전부터 정말 다양한 논란과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사능 문제도 심각하지만 찜통더위와 교통 문제도 만만치 않은 큰 문제입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엄청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사전에 도쿄에서 열린 테스트 경기에서 선수들은 섭씨 30도가 넘는 기온과 75도를 웃도는 습도 때문에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올림픽의 피날레인 마라톤을 당연히 도쿄에서 치르고 싶었겠지만 IOC와의 진통 끝에 결국 마라톤 개최지를 도쿄에서 800km 떨어진 삿포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무더위와 교통난이 이번에는 일본 내 단체 관람객들의 발목까지 잡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내년 여름에 치러질 도쿄올림픽. 하지만 여름이 되면 고온다습한 도쿄의 기후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마라톤뿐만 아니라 철인 3종 경기와 승마까지도 개최지를 변경하거나 경기 일정을 그나마 덜 더운 오전 시간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40도를 넘나드는 일본 도쿄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선수들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와 관중들까지 의학적 응급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러자 도쿄올림픽 어린이 단체 관람객이 줄이어 관람 일정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분되는 단체 관람 티켓을 포기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 도내 53개 기초자치단체 중 24개 교에서 저학년을 중심으로 단체 관람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는 1000만 장의 유료 티켓 중 130만 장을 학교 연계 티켓으로 배분할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사실 도쿄도의 초등학생들의 단체 관람 계획을 철회한 이유는 어이없는 올림픽 행정 탓도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가 교통 혼잡을 이유로 경기장에 전세버스를 불허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할 것을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경기장까지 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극심한 더위와 혼잡 속에 전철,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과 미아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초등학생 단체 관람 취소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단체 관람 취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다치구 교육위원회는 관내 69개 모든 학교에 1에서 2학년 어린이 단체 관람을 금지시켰습니다. 저학년인 1에서 4학년의 관람을 철회한 기초단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쿄 스타디움이나 국립경기장 등 어디를 가더라도 땡볕 무더위 속에 2회 이상 환승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교육당국 관계자는 저학년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열사병 위험이 고학년보다 높다면서 전세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학교와 경기장 사이를 안전하게 이동할 방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 관람 철회를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치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다양한 논란에 휩싸인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 이제 8개월가량 남았습니다. 방사능 유출이나 더위 대책 때문에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 교육을 받고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일본 리크루트 잡스가 발행하는 구인 잡지 타운워크에 도쿄 2020 올림픽 아르바이트 2000명 모집 공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그 업무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자원봉사자는 약 8만 명을 뽑았습니다. 지원자는 20여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8만 명을 선발한 겁니다. 여러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더위입니다. 일본의 한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기에는 그 환경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위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무료봉사이다 보니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죠. 결국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하루 1000엔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료 봉사로 하기로 했으니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하루 1000엔 정도면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겠죠.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고 일본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운워크의 11월 25일부터 12월 1일호의 잡지에 2020 도쿄올림픽 스텝 구인 공고가 난 것입니다. 시급은 1600엔부터 시작하고 경기장 운영, 선수촌 운영, 국제 커뮤니케이션 등 8개의 직종에 2000명입니다. 이 모든 직종은 지금 훈련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업무와 겹치는 것입니다. 이미 8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여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왜 같은 업무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조직위원회에 따져 물어보니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다. 직접 채용을 하기도 하지만 파견회사에서 관리도 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1년 이상 훈련을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자원봉사와 아르바이트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 다르냐 라고 몰아세우게 됐습니다. 또 시급 1,600엔부터 시작하는 아르바이트 급여가 어느 직종에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그 근거를 공개하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역할과 직무에 대한 책임 여부나 스텝으로서의 성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달래면서 필요에 의하여 소수 인원 채용이니 이해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방 가운데 자원봉사자들과 파견회사 등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가 걱정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무단 결근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진행되는 기간에 더위가 워낙 살인적이다 보니 며칠 봉사하다가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설사 스스로 포기하지 않더라도 더위로 인한 병으로 어쩔 수 없이 못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대회가 진행이 되려면 더위가 살인적이더라도 몸이 아파도 책임을 지고 현장에는 나가 있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그 봉사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취소하게 되는 사태를 미리 대책을 세워놓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조직위원회가 머리를 굴려 선택한 것이 돈을 더 주고 스텝으로 세워놓자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언론이나 파견회사 등 자원봉사들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뒤늦게 투입된 아르바이트 요원이 이미 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자원봉사자들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스텝이 되는 것도 무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쿄의 무더위에서 같은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데 동료는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등 여러 차별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가장 큰 문제는 8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여름 땡볕에서 무사히 잘 버틸지, 일부 무단 결근이 생긴다 하더라도 2,000명으로 문제없이 잘 대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현재 도쿄올림픽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메꾸는 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일본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러시아는 세계 반도핑기구 WADA로부터 4년간 주요 세계 스포츠 대회에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당장 2020년 도쿄올림픽은 물론이고 2022년 월드컵에 러시아 국기와 국가를 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수 개개인이 자신이 도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함께 결백을 증명한다면 개인적으로 출전은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의 도핑 스캔들로 한국의 2018년 평창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치 올림픽에서의 도핑은 러시아 반도핑기구의 관계자였던 그리고리 로드첸코프 박사의 내부 고발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로드첸코프 박사는 미국으로 망명하고 러시아에 남아있던 동료 박사 2명이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2017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핑 규정을 위반한 러시아 선수들을 영구 퇴출 징계를 내리고 메달들도 박탈했었죠. 최종적으로는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러시아 선수 28명의 징계를 무효로 하고 OAR,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팀으로 169명이 출전했습니다. OAR 선수들은 하얀 배경에 붉은색 글씨가 쓰여있는 OAR 표식을 부착해야 하고 유니폼의 국가를 식별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절대 표시하면 안 됩니다. OAR 선수들이 메달을 따더라도 시상식엔 러시아 국기가 아닌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가 걸리며 러시아 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나옵니다. OAR 선수들은 개막식에도 오륜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쿄 올림픽도 같은 형태로 선수들이 출전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 올림픽과는 그 규모와 팀의 구성이 비교할 수 없는 하계 올림픽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체조, 리듬 체조, 배구, 아티스틱 스위밍 같은 종목에서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리듬 체조와 아티스틱 스위밍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팀 구성이 애초부터 불가능해지게 되고 개인적인 출전도 까다롭게 된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가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정치적인 압박이다라고 했지만 CAS의 제소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0년 도쿄올림픽에는 러시아로 출전하는 길은 완전히 끊겼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단이 사전 훈련과 문화행사 등 러시아와의 교류 사업을 예정했던 호스트타운은 8개의 자치단체입니다. 선수 개인이 온다면 수용을 하겠다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예산 관계상 아예 받을 수가 없다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선수들이 훈련하고 시합하기로 했던 도시들이 모두 올림픽을 보고 투자했는데 서운하다며 거리의 활성화는 기대를 접는다고 하소연을 언론에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체조팀이 11월 29일에 러시아 체조연맹과 조인식을 가지고 1년 내내 훈련을 하기로 했던 니가타현의 카모시는 시설 설비 투자로 7천만엔, 한화 8억 원을 투자해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7월에도 체조팀이 와서 합숙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 그 설비 투자금의 절반은 국가 예산이고 나머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사실은 7천만엔이라는 투자비 손실보다 더 힘든 것은 작은 도시의 자영업자들이 도시 활성화를 기대하고 개인적인 투자를 한 겁니다. 또 리듬 체조 대표팀을 기다리고 있던 니가카시는 이번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톡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많은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골치 아프게 생겼고요. 후쿠오카현 문화카타시도 최종 확정된 소식을 받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사카 이케다시는 배구팀의 합숙을 유치하고 교류 행사도 준비했는데 이번 소식을 접한 후에 시 예산 문제로 차라리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있고, 이 외에도 홋카이도 네무로시, 이사카와현 등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6 브라질 리우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9개를 포함해 총 56개의 메달을 땄으며 중국에 이어서 4위를 한 스포츠 강국이고, 스포츠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라이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선수단 규모가 큰 국가입니다. 게다가 일본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동안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교류도 활성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트럼프하고 골프 치고 시진핑하고 친하게 지내고 푸틴하고는 우통벗고 사냥이라도 다닐 폼이었던 아베의 알랑방구 외교가 또 김빠지게 생겼습니다. 저의 영상 중에 도쿄올림픽이 일본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도쿄올림픽을 반납하자. 현재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11월 1일 IOC 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의 하이라이트인 마라톤과 경보를 삿포로로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도쿄도지사와 도쿄 시민들은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온 뒤 도쿄도지사는 합의 안 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마지못해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도 도쿄올림픽에 대한 문제는 참 많았습니다. 방사능 오염 문제, 오다이바 똥물 문제, 우길기 반입 문제, 무더위 대책으로 인한 인공눈 문제와 시간 변경 문제 등등 쌓일 대로 쌓인 문제들 때문에 도쿄도지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쿄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쉬쉬하며 인내해왔던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아니라 삿포로올림픽이다. 도쿄가 더위 속여가며 유치한 거니 자기 책임이다. 도로 포장에 든 300억엔 바나나라. 한국 바램대로 됐다. 세계는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일본인이 도쿄올림픽 유치 때 얼마나 큰 거짓말을 했는지. 도쿄올림픽을 반납하자라는 등등 네티즌들 반응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올림픽 개최 조치로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IOC의 결정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8일 한 방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IOC 측은 숙박비를 포함해 선수들과 관련된 비용은 부담할 계획이지만 경기장 변경에 드는 비용은 일본 도쿄도와 JOC가 부담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도쿄의 한 여름의 평균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는 날이 많아 선수는 물론 관중들까지 견디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올해만 1857명이 폭염으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한 바 있습니다. IOC도 더위로 인한 선수들과 관중들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삿포로 사정은 어떨까요? 삿포로는 도쿄에서 기차로 7시간 반, 비행기로 1시간 50분을 가야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삿포로돔의 육상 트랙은 마라톤 경기로 한 번도 운용된 적이 없고 경기장으로 적합한지도 미지수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한 삿포로의 도로는 폭이 좁아 경기력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라톤처럼 한꺼번에 다수가 출발하는 경기에서 도로 폭이 좁으면 스피드도 나지 않고 선수들끼리 접촉해 다칠 위험이 있다라고 삿포로의 한 스포츠재단 관계자는 우려했습니다. 홋카이도 육상경기협회 이사 역시 올림픽의 무대로 사용하기에는 불안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마라톤 경기장 변경안 외에 방사능 안전 문제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장 변경이 결정된 이상 재반 비용 분담을 포함한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도쿄도나 JOC 측이 비용 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쿄올림픽의 개최 방향은 불투명해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제 올림픽까지 9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IOC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